네, 굿모닝 OBS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정치 토론 코너 오늘도 함께합니다. 정치는 만만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과 민심은 만만하지 않죠. 오늘도 함께합니다. 여야 만만. 네, 오늘도 저희의 가족과 같은 두 패널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전 부대변인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민주당은 김민주입니다. 네, 그리고 맞은편에는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신주호입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김민주 부대변인 관련해서 요즘 여의도에서 저 그 얘기 들었습니다. 많은 감사 인사를 받고 계신다고 혹시 들으셨어요? 뭐 때문에 그러시죠? 이게 그 50대 제가 네. 50대니까 50대 어떤 분이 국회의사당 앞에 파리바게트에서 그러니까 제과점, 피제과점, 피제과점에서 500만 원을 선결제하고 예. 이 김민주라고 이름을 대면은 커피를 준다고 제공을 한 거예요. 예. 토요일 집회 때. 예. 그래서 김민주 이름으로 하면은 이제 커피를 주니까 많은 제 지인분들이 카톡하고 전화로 인사를 이렇게 하고 큰 일을 좋은 일을 했냐고 예.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동명이인이고 이름의 덕을 보고 동명이인이라기보다는 그냥 김민주라고 하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정도 좀 재력이 안 돼서 좀 좋은 일 하셨는데 제가 좀 덕분에 칭찬을 받게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송구한 마음입니다. 아니, 또 후일담으로 겸손함까지 갖췄다는 또 이런 많은 좋은 평가를 받으신다고. 페이스북이나 주위에 나 아니다 했더니 어떻게 또 겸손까지 하냐고. 이름과 관련된 좋은 에피소드. 네. 그래도 마음은 우리 항상 다 함께 나누는 걸로. 지금 아예 그 맵이 나왔더라고요. 이번 토요일 날 선결제 여기저기 하신 분들이 본인들이 여기 선결제 했으니까 가서 드시라고. 네. 엄청 많이 하셨어요. 네. 보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 D로 시작하는 그 카페도 이렇게 좀 달아놓으시고 하셨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번 주 주말에 또 얼마나 많은 분들 여의도에 모이실지 한번 또 관련된 이야기들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키를 쥐고 있는 건 국민의힘인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가 그 예상했잖아요.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관련해서 두 분 다 가결에 조금 힘을 실으셨는데 결과는 정족수 부족이었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도 같이 이제 부결이 되긴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신주 부대변인께 각 당의 발언과 함께 여러 가지 지금 증언들 쏟아지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이게 조금 힘을 못 받는 지금 좀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당내 분위기 어떤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그 대국민 담화에서 당의 모든 걸 일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에서 마련한 당에서 만든 안이 있다면 그거를 다 전폭 수용하겠다라는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뭐 2월, 3월 퇴진, 4월, 5월 조기 대선 이 방안에 대해서 거부하겠다라는 뜻을 비치셨고 탄핵 심판이 임하겠다라고 했다는 그 언론 보도가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단도 꾸리고 계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변호인단이 이제 내란죄 그 수사에 있어서 변호인단을 꾸리는 것인데 동시에 탄핵 심판에도 대응하겠다라고 지금 뜻을 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돼버리면은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굳이 부결시킬 방도가 없는 것이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담은 그 구체적인 로드맵 그것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겠다라고 하면은 전국 혼란 수습의 권한을 본인이 계속 갖고 계시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론으로 탄핵을 부결시키거나 탄핵 표결에 불참하는 그러니까 투표 미성립 요거까지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에는 이탈표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거죠. 오늘 저희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는 상황이고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당론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이번 주에는 가결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하나로 모아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국힘 상황이 이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사실 최근에 가장 또 많이 나오는 게 한동훈 대표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매우 예측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의 시간이다.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를 원했는데 예. 한동훈 대표가 순간 좀 멈칫한 것 같아요. 크게 이유는 첫 번째 이제 본인이 탄핵을 이렇게 한다고 할 때 그 당내 반란이 일어나서 그 대표 자리에서 축출된다는 생각들, 그것이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 원내대표 선거를 과정을 보니까 없는 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장동혁, 진종호 두 분이 탄핵하면 최고위원은 사퇴하겠다. 예. 그래서 최고위원이 집단으로 사퇴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쫓겨났듯이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고 예. 오늘 뭐 권성동 의원이 유리한 것 같은데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비대위원장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지명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차기 대선 만약에 조기 대선 하면 꾸려가겠죠. 예. 뭐 그렇기는 안 될 겁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예. 이제 한동훈 시간에서 국민의 시간으로 이미 왔기 때문에 지난주 토요일 예. 국민의힘 의원들 105명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걷잡을 수 없을 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탄핵은 시간 문제예요. 예, 그래서 뭐 그 탄핵에 의한 질서 있는 말 그대로 질서 있는 법과 헌법에 의한 절차가 되면 뭐 이게 조기 퇴진에 의한 뭐 이런 것들은 예. 어려울 것 같고 예. 이게 참 한심한 게 이양수 TF 단장이 그 2월 3월 뭐 조기 퇴진론을 얘기했더니 뭐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론을 확정도 안 냈는데 바로 그 대통령 윤석열 씨가 그거를 거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결과적으로 산수적으로 자기가 탄핵으로 하면은 5월까지도 버틸 수 있는데 내가 왜 2달 먼저 내려가? 뭐 아주 단순한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믿고 뭐 조기 퇴진,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하면서 지난주 일요일 날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했다는 건 정말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아마 한탄스럽기도 하고 리더십이 굉장히 무너졌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방송이 저는 대통령 아직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의 측근에 있는 우리 신주호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며칠 동안 한동훈 대표의 뭐 표명이 없었습니다. 다 내일 모레까지 계속 이게 이어질까요? 오늘 중으로는 아마 입장을 내실 겁니다. 오늘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또 저희가 의총을 또 열 거예요. 아마 지금 예. 상황이 긴박하기 때문에 의총 등을 열게 되면은 어찌되었든 그 한동훈 대표께서 그 입장을 밝히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중으로 입장을 예. 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원내대표 관련해서도 저희가 잠시 후에 일단 이야기 나눠보고요. 일단은 어제 그제 시시각각 속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핵심 피해자로 지목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럼 윤 대통령 어제 사실 대통령실 수색이 있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는데 구속 수사 가능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수사기관들이 앞다퉈가지고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됐을 때도 뭐 내란죄로 이렇게 해서 우두머리가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예. 이렇게 해서 그 영장이나 뭐 적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대통령도 지금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수사 등에는 저는 성실히 임하셔야 된다고 보고 또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 법적 책임에 저는 탄핵 심판도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심리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기류가 흘러가는 걸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어권을 행사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뭐 지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어보니까 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내주 중으로 하겠다. 제가 그걸 한 지난 1월 정도에 들었습니다. 예. 열흘 안에 끝내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1월부터 열흘이면 다음 주 한 수요일 목요일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에서 그랬다는 거죠. 검찰에서 들은 얘기를 예. 그러니까 검찰 취재하신 분의 말을 제가 전원 형식으로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확실치는 않은 거지만 네.
상당히 신빙성 있는 그 전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안쪽으로 해서 대통령을 향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지켜봐야 지켜보고 됩니다. 계시고. 근데, 예. 그런데 지금 수사기관에 대한 사실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네. 물론 어제 이제 뭐 경찰청 또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공조본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검찰은 여기서 제외가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바라보는 입장이 좀 다르실 것 같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검찰은 수사 권한이 없어요.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기껏 핑계대는 게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면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매우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위헌과 위법적인 것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 내란 수괴가 되고 수괴란 보다 우두머리가 정확한 법적 명칭이긴 한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수사 권한이 없는데 수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세요. 김용현이 자기 발로 검찰에 들어갔어요. 근데 왜 그냥 들어갔을까? 이거는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박세현 고검장이 한동훈 대표의 고등학교 후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것 같은데 예. 한동훈 대표가 계속 그 직무 배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왜 얘기가 나왔는가라고 계속 고민했는데 제가 하나를 봤어요. 공무원법 73조 3항에 있는데 기소가 되거나 조사 수사 정상적 업무 수행이 어려우면 직위 해제한다는 공모법이 있어요. 혹시 이걸 염두에 두고 서둘러서 이걸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 안에서 정확한 수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경고합니다. 박세현 그 검찰 지금 수사에서 손 띄고 모든 자료 그 공조본에 넘기시고요.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꾸 오보하면서 좀 뭔가 좀 불투명. 그동안 검찰이 어떻게 저 김건희에 대해서 수사 한번 안 했던 검찰이 이렇게 갑자기 오보하는지 모르겠어요. 꼼수 부리지 마시고 자중하시라. 그렇지 않으면 저희 당에서 박세현 고검장에 대해서 탄핵해서 업무 정지를 시킬 거를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입장이지만 법원에서 지금 검찰의 내란죄 수사를 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논란이 있죠 지금. 예. 법원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하라고 해도 된다고. 음. 그래서 이거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무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검찰의 특수수사본부, 그리고 공수처 이렇게 한 죄를 가지고 세 개의 수사기관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볼 때 문제입니다. 그렇죠. 구속영장도 다양한 지금 여러 그렇기 군데 때문에 생기고 있죠. 법원에서 이거를 좀 검찰만 한 군데로 좀 모아달라고 한 거잖아요. 예. 이렇게 공수처가 낸 것 뭐 이렇게 기각이 되면서. 예. 그래서 지금 그저께 상설 특검이 넘어갔고요. 국회에서 통과됐고요. 일반 특검도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통과를 시킬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수사 권한을 한 군데로 모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검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당론이 어떨진 모르겠습니다. 상설 특검에 있어서 저희는 자유투표로 맡겼거든요. 근데 이 일반 특검에 있어서 뭐 저희 당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특검을 지금 조속히 출범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수사 권한이 한 군데로 모아져야지 이게 더 능동적으로 그리고 더 기능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합니다. 검찰 입장은 어떻게 보면 특검보다 먼저 뭐 기소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은 공조가 좀 필요하다라는. 특검이 통과가 되면 모든 수사 과정이나 모든 자료들이 특검으로 무조건 넘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조금 더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돼야죠. 조금 특검 국정조사도 여부에 따라서. 어제 의장이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이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국정조사와 특검 양측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주 토요일일 것 같은데 방금 언급하신 대로 상설특검 생각보다 꽤 여러 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게 내일 모레 있을 이 재투표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그거를 결부시킬 수는 없다고 봐요. 전 개인적으로. 뭐냐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탄핵은
죄가 밝혀져야지 탄핵을 하는 건데 저희 당 의원들이 특검을 먼저 통과시킨 거는 특검의 수사 과정, 특검이 어떠한 수사 결론을 내놓는지를 본 다음에 탄핵에 찬성하겠다라는 입장을 전 내비친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특검과 탄핵을 고지고대로 그 표결로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좀 있다고 봅니다. 약간 예. 다르죠. 어떻게 예측하세요? 그 일부 그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먼저 특검을 해서 결과를 나오면은 예. 탄핵이든 뭐든 하자고 했던 입장이고 좀 비교적 수동적 입장이었던 거고 네네. 지금은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조기 퇴진을 국민의힘에게 어떤 자기의 일신의 문제를 맡기기 때문에 거부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약속을 어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부터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지만 그나마도 안 됐기 때문에 오늘 한동훈 대표가 아마 오후에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면 전 탄핵 쪽으로 발표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예. 더 이상 거칠 게 없죠. 최소한 20표 이상으로 예. 탄핵 처리가 될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에 대해서 좀 준비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발언을 했었죠. 예. 아니 지금 뭐 표결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원들도 많이 이제 입장 표명을 했고 이미 뭐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5표 찬성표 일단은 뭐 확보가 된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개만 5명이지 더 되지 않겠어요? 지금 예상은 뭐 그렇죠. 명시적으로 밝힌 분은 5분 정도 되는데 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탄핵을 시키려고 하면은 좀 완벽하게 구성한 다음에 전 탄핵 그 소추안을 넘겼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대통령도 그 탄핵 심판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헌법재판관이 6명이에요. 6분입니다. 예, 6분이고 다 만장일치로 해야지 탄핵이 통과가 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 심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정당성 논란이 있습니다. 9명 중에 7명 이상이어야지 이 심리가 진행되는 것인데 예. 다른 심판도 아니고 이 탄핵 심판은 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탄핵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도 예. 지금 뭐 정당성 논란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임기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결손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대통령께서 시간을 좀 더 끄실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예. 그래서 좀 있어 봐야 되는데 민주당이 진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으면 적어도 국민의힘 안에서 혹은 민주당과 결이 다른 정당 차원에서 200표 이상이 확보가 되었을 때 탄핵 소추안을 넘겼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은 상황에서 지난주에 넘어갔던 것은 이 국가적인 혼란을 불러일으키는데 좀 민주당 책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 아니 관련해서 우상호 전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조금 그거는 좀 굉장히 정무적인 입장이고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뭐냐면은 저도 그렇지만 많은 국민도 그러시고 하지만 특히나 저같이 민주당에서 오래 있었고 예. 그다음에 나름 젊은 시절 대학교 시절에 학생운동을 하고 했던 다수의 민주당 사람들은 80년 광주 민중항쟁과 군부 독재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탄핵으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것과 예. 당장 대통령의 업무를 군 통수권을 없애는 문제는 약간 달라요. 뭐냐면 지금 빨리 우리가 탄핵을 가리지 않고 박근혜 때하고 다릅니다. 빨리 대통령한테 군 통수권을 뺏어야 된다는 게 더 강한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한테 군 통수권을 맡기고 있는 거는 한순간도 지금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게 너무 강했습니다. 네네. 일단 과격한 발언은 조금. 그 다음에 대통령 헌재의 판결이 이건 나중 문제예요. 지금 대통령 군 통수권을 뺏어야 됩니다. 예. 이게 제일 저희한테는 시급합니다. 예, 일단 요거는 김민주 대변인을 통한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상황을 정리하고요. 저희가 뭐 정신 관련된 이야기는 일단 조금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사실 지금 이제 증거 확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국회에서 그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질의들이 있었는데 비화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내란죄 관련해서 직접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을 지금 내고 있지만 곽 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좀 비화폰으로 직접 전달을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게 실제로 헌재로 간다면 실질적인 증거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말을 바꾼 거잖아요. 지난 6일에 김병주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그 특전사령부를 찾았을 때는 대통령과 한 차례 통화했다라고 하다가 엊그제는 2차례 통화했다 그러면서 통화 내용까지도 다 일일이 공개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사령관들이 뭐 알겠어요. 그 대통령이 어쨌든 지시를 하니까 군인으로서 따라야 되겠죠. 따랐을 것이고. 근데 그러한 것들과 별개로 계속해서 지금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고 군인으로서의 전 본분을 좀 망각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다고 봐요. 그 김현태 특전단장 같은 분도 이름과 실명이 공개되면 안 되는 직무에 계시는 분이 예. 용산 그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거 아닙니까? 그쵸. 이거는 지금 뭐냐면 지금 계엄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해 가려고 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상명하복의 집단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런 식으로 공개돼서는 안 되는 해서도 안 되는 것들을 지금 나서서 폭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건 수사에 더 큰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진짜 지금 안보에 상당한 공백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방위원회 현안질의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전면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돼서는 안 되는 국가 기밀 사항들이 공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성일종 국방위원장도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국방부 차관도 이 내용은 저희가 진술을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계엄 사태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자.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차분하게 그리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국회에서 생중계가 되는 상황을 통해서 국가 안보 기밀들이 낱낱이 파헤쳐진다? 네. 이거는 저희가 지양해야 될 문제죠. 네. 그리고 이 사령관들이나 지휘관들도 지금 본인들의 입장을 계속해서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거나 국회에 나와서 얘기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 가서 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사기관 차원에서 이 부분은 브리핑할 가능성이 있으면 브리핑을 하고 이 부분은 안 해야 되면 안 하는 그런 식의 한번 자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너무 혼란한 상황이다. 그 책임은 저는 지금 이 군 장성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예, 이거 관련해서 김민주 부대변인 좀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굉장히 같습니다.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죠. 예. 무질서합니다. 뭐 지금 환율이 치솟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평가사나 아니면 국제적 IB들이 한국의 지금 이 사태를 굉장히 위험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이 더 어려워지죠. 뭐 회식도 지금 취소되고 있고 이런 무질서와 혼란 국민의힘의 지난주 탄핵 표결 불참이 가장 원인입니다. 그때 빨리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명확하게 민주주의적 질서 체계의 시스템에 의해서 잡혔어야 돼요. 무질서가. 예. 그거 미국에서도 그걸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점점 계속 하루에 하나씩 엄청난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그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 사전 국무회의 정확한 게 되지 않았다라고 밝혔고 일단 그 발언록이 없다고 하죠. 기록이 발언도 없고 서명부도 서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한덕수 총리가 하고 뭐 구체적 지시 국회의원 잡아들여라. 그다음에 뭐 사전 모의 경찰 수뇌부를 5시간 전에 불렀다든가 포고령 문구도 문제고 무엇보다 생중계됐잖아요. 군인과 경찰을 국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의힘이 막을 도리가 없어요. 이건 빨리 무질서한 혼란을 빨리 대통령을 윤석열을 탄핵시켜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니 그런 와중에 사실 실질적인 이제 증거 확보가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조금 전에 국무회의도 말씀하셨지만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5분 만에 끝났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들어왔다. 거기에 지금 기록이 전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위법한 거죠.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조 부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밝힐 문제가 있으면 다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있어서 뭐 반대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이 계엄령 사태에 대한 그 진상을 규명하는 것과 별개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오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밝혀져서는 안 되는 국가 기밀들이
국회 방송 생중계를 통해서 지금 시시각각 송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북한입니다. 우리의 안보 공백이 지금 생기는 것에 있어서 저는 민주당이 앞장서고 있다고 봐요. 민주당도 이 전국 혼란, 전국을 수습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건 그거대로 하고, 만약에 이 밝혀야 될 굳이 안 물어봐도 되는 질문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국방위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국방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름을 알리기가 쉬운 상임위가 아닙니다.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인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하는 그 욕심은 알겠습니다만 지금은 자중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네. 만약에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이 계엄령에 있어서는 심의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선포가. 예. 그래서 아마 지금은 회의록도 없어서 그 국무위원들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법론의 차이인 것 같긴 합니다만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는 4부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만만 함께하고 있습니다.